자, 오늘도 상쾌한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들이대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 오늘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또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그러자 금이 반등을 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신고를 경신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 약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주인공 비트코인 늠름한 모습을 뽐내면서 어제 하락을 V자 반등으로 만회하면서 46,366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3,200달러 선까지 강하게 반등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얼씨구나 좋구나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회복 및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얼마 전에 한국어 지원을 중단했었던 바이낸스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공지를 내비쳤습니다. 바이낸스는 13일을 기준으로 오후 8시 이후에 거래소 내에 있는 모든 원화 결제 및 P2P 거래 역시 중단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한국에서 공식 텔레그램을 비롯한 모든 소통 채널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몇몇 정치인들이 바라던 대로 됐죠. 바이낸스를 몰아내고 한국 거래소로 모든 투자자들 몰아주기 통했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IP까지 막고 있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것도 막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막았어요. 자, 그리고 금융당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국내 이 무슨 업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머지포인트라는 회사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 소비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은 도대체 3년 동안 뭘 했을까? 라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뭘 했을까요? 저런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세금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네이버 자회사 라인의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라인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중에 크립토 스포츠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번에 일본의 J리그와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네요. 그들은 앞으로 J1 리그와 J2 리그 소속의 42개 클럽의 800여 명의 선수를 현재 개발 중인 크립토 스포츠에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이 게임이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의 대형은행 DBS 은행이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결제기관으로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 즉 암호화폐와 관련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승인을 받아냈다라고 합니다. 자, 역시 암호화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웬일로 미국 재무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큰 논란이 됐었던 인프라법, 특히 법안 내에서 브로커의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브로커로 간주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업체만 IRS, 국세청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되며 아직까지 개발자, 채굴자,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들의 경우 브로커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새롭게 요구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문제로 삼았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었거든요. 개발자, 채굴자, 소프트웨어 제공자들을 이 과세법 안에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는데 IRS 측에서는 그들이 브로커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새롭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행히도 무분별하게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똥과 된장을 가려가면서 이 세금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국의 재무부, 불행 중에 다행이고 이 조만간에 인프라법이 꼭 개정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블록체인 시장 정보기업 블록데이터가 최근에 조사를 한 결과 세계 운용자산 규모 100대 은행 중에 무려 55개가 어떤 형태로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형 은행들은 당연히 미국 은행들이라고 하네요. 특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까내렸었던 골드만삭스, JP모건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바클레이스, 시티그룹 등등도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에 실제로 자산 규모 100대 은행 중 거의 4분의 1 정도가 암호화폐 수탁 솔루션을 개발 중이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역시 정말 가치가 없었다면 이들이 앞장서서 비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사였었고요. 자, 한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규제당국이 역시 비트코인을 쪼아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투자회사 실버캐슬과 텔아비브 증권거래소가 이스라엘 첫 비트코인 연동채권을 상장한다라고 밝히자 규제당국이 나서가지고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는 투기자산이다라고 쪼아대면서 이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투자를 논의한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네요. 니들이 공산당이냐? 어디서 시진핑핑이 흉내를 내고 있어.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알트코인들은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기대가 일단 정말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재수없게 해킹 사건이 하나 더 터지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의 프로젝트인 네코 네트워크가 이번에 한번 털렸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벌여주고 있는 에이다 같은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될 하드포크 및 알론조의 메인넷 출시 날짜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9월 12일. 이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에이다. 자, 그 다음으로는 크립토닷컴에서 글로벌 VIP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VIP가 되게 되면은 수수료 할인, 신제품 베타 테스트, 대규모 장외 거래,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 무료 발급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8월 한 달간 많은 거래량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억만장자이자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지지자로 널리 알려진 살라나스 그룹의 회장, 살라나스 회장이 그의 소유 은행이 향후 비트코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도 바꿨죠. 레이저 눈가를 끼워 넣은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자, 근데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멕시코 금융당국에서 금융기관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멕시코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법과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혼돈의 나라, 이 돈으로 찔러가지고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승인받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으로 어제, 오늘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는 현지 TV인 필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CBDC와 아니면은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아르헨티나 내에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싶진 않지만은 비트코인 법정화폐의 지정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그것이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아르헨티나를 인도할 수도 있겠다. 엘살바도르 측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남미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큰 골치를 앓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남 얘기뿐만이 아닌 것이 한국도 요즘 물가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심상치가 않죠. 비트코인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번에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사실 2년 전부터 팀 드레이퍼가 아르헨티나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었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을 하라.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만약에 2년 전에 정말로 팀 드레이퍼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아르헨티나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었더라면은 지금쯤이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았을까,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미국 소식인데요.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비트코인 친화적인 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직업들이 와이오밍주에서 생성될 수가 있고 경기가 안정화되며 에너지 사용 및 보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소식이 한 가지 들려왔는데요. 트위터의 CEO 잭 돌시, 그는 최근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트위터의 모든 계정들이 앞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비트코인 지갑에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트위터의 미래가 비트코인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가 그리던 그림이 이것이 아니었었나? 트위터의 모든 계정들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연동이 된다. 생각만 해도 찌릿찌릿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왔었던 소식처럼 잭 돌시는 이더리움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위터 네트워크에 트위터 계정에 NFT가 보관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비트코인 숫자가 2275개로 전월 대비 24%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가격 이야기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10만 달러 갈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누가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느냐? 바로 지비닷컴 거래소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CEO가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비트코인 하면 떠오르는 것,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점과 희소성이 가장 매력인 자산. 비트코인의 공급 한도는 결국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셀시어스의 CEO도 똑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과연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능할 것인가? 아직 4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만약이라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 그러면 10만 달러는 가볍게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스콧 멜커라는 개인입니다. 회사 사장은 아니고 개인인데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인데, 그는 최근 자신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만약에 ETF가 승인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자신감이 올라가게 되면서 막대한 자금들, 연기금, 기부금, 국부펀드 등이 비트코인 시장 쪽으로 몰려들어오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특히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위해서 금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이 내려가고 시가총액도 감소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금이 큰 한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 얼마나 얍삽하고 더럽고 치사한 놈들인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금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올라갈 것 같은데 금도 나중에 크게 뭔가 한타까리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주봉에서 맥디 상승 시그널, 상승 크로스가 거의 나올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나오게 된다면 지금부터 떡상 가지아를 외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있었던 조정에서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어가고 있다.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는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바로 위에 강력한 저항선이 있는데, 이 저항을 뚫기 전에 한 번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강한 힘을 갖추고 위로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도 같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비트코인이 저항을 뚫는 것을 보고, 그것을 뚫고 안착하는 것을 보고 매수를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추세에 맞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편 지금 비트코인 펀딩 비율 같은 경우는 최근 있었던 강세와 반등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이거나 혹은 중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한 방 더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펀딩 비율이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지 않을까라고 라이언 캔터링 클라크 유명 분석가와 크레드 분석가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떡상 한번 가나요? 위에 있는 저항 조정받지 않고 한 번에 뚫을 수 있습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상승 그림을 그리고 있는 켈리오 분석가, 오랜만에 그가 내놓은 프랙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비트코인 과거 차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이번에 상승하게 된다면 20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고 몇 달 전에 남겼던 분석인데요. 한 달 전이네요. 한 달 전에 남긴 분석인데 업데이트가 최근에 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모습을 보신다면은, 자,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프랙탈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6만 달러까지 갔다가 5만 달러까지 와리가리 때려준 다음에 상승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부디 이 차트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를 꼭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유명 소세지 브랜드에서 이 도지코인 한정판 소세지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도지코인, 가격도 조만간에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재밌게 들으셨거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크립토 토마토 밭에 왕뚜껑 던져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이 뒤쪽에 광고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가 저를 미워하나 봐요. 광고 하나 재생될 때마다 저에게 1원에서 5원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것마저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나 좀 미워하지 마라.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